만약에 지금도 한국에 문재인 정부가 있다고 한다면은 자기 자신들은 탈북을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문재인 전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대단히 분명해진다. 네,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항상 열려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입장은 아주 확고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3국 정상이 조건 없는 대화에 북한이 나오도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에 일정을 호응을 해오지 않고 적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 남북 간 대화 재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지만은 남북 간 사이에 최소한 인도적인 사안의 해결이라든지 재해 재난 대응을 위해서 남북 간 연락 채널은 정치 군사적인 사안과 무관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장마철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차단한 연락 채널 복구는 시급합니다. 북한은 하루빨리 이에 호응해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한 정부는 대화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확고한 억제 체제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한국의 독자 제재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해서 중단 없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북한이 현재와 같은 도발과 적대적인 자세를 그만두고 하루빨리 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 대화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 그리고 이산가족,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 등 인도적 해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대화가 재개될 때를 대비해서 통일부는 차질 없이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응 매뉴얼, 회담 역량 유지 등의 노력도 다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네, 제가 모두 발언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강금이하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각계각층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내용을 세 가지로 다시 재정리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 문제와 관련된 이 시기, 그다음 형식,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한 시기는 현재로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이와 관련된 정부의 입장이 발표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형식과 관련해서도 현재로서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 시기와 형식에 대해서 윤곽을 현재 잡아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 새로운 통일 담론에 담기게 될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 내용의 전반적인 흐름은 대통령께서 이미 3.1절 기념사에서 그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새로운 통일 담론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우리 헌법에 기반한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그런 방향에서 정립될 것입니다.
동시에 통일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또 협력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점도 그 내용에 강조될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은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고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와 균형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위한 그런 내용도 거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통일 담론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와 북한 인권 상황의 악화, 국제정세의 변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정립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정부가 현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추가될 의견 수렴과 정부 내 논의 등을 거쳐 통일 담론안이 확정되면은 그때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기자들과 간담회 하게 돼서 최근 이슈 관심을 할 테니까요. 그 주말 동안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회고를 본방에 주신 겁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 보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이제 문 대통령은 진정성을 믿었다는 것, 이 내용이 있었고 또 사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어떤 사안을 평가할 때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그리고 국제 정치에서 우리가 어떤 사안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의도와 능력이 되겠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무시한 채 북한의 의도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정세를 오판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북한의 의도, 북한의 선의의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우리가 맡긴다고 한다면은 그건 실질적으로 크다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938년 미넨 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영국의 챔벌린 수상과 히틀러 사이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 챔벌린 수상이 히틀러의 의도를 전적으로 신뢰를 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유화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미넨 회담이라고 하는 그 유화 정책의 결과로 1949년 다음 해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회고록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의 정권의 의도와 북한 정권의 군사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해서 봐야 된다. 북한의 의도를 전적으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건 우리에게 대단히 부정적인 안보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정부가 3D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3D 정책의 첫 번째가 디터런스입니다. 억제 정책이라고 하는 얘기죠. 이 억제라고 하는 것은 의도보다는 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군사적 능력에 대해서 억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의도와 능력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고 그 능력의 어떤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억제력과 또 대비책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이 북핵 문제의 책임 그리고 이 협상의 실패는 이 문제를 야기한 북한에게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것이죠. 이 미북 회담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 북한 비핵화 협상의 실패라고 하는 것이 2018년, 2019년이죠. 하노이라든지 싱가포르 그 회담에서 실패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소극적인 그런 협상 자세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 점은 그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미국적 당국자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 점을 분명히 했고 또 그 협상에 참여했던 미국의 고위 관리들도 그 점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북핵 문제 또 북한 비핵화의 실패를 미국의 책임, 동맹국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지난해에 동서해안으로 어선을 타고 탈북한 두 가족이 있습니다. 그 두 가족의 한 분의 증언을 들어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만약에 지금도 한국에 문재인 정부가 있다고 한다면은 자기 자신들은 탈북을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2019년 11월 문재인 전 정부가 한국으로 찾아온 탈북한 두 북한 사람을 강제로 추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우리 정부는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고 탈북민에 대해서 그들을 포용하고 또 그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지난해 한국으로 온 그 탈북민의 증언을 들어본다고 한다면은 문재인 전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대단히 분명해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